어쨌든 이제 지난번에는 육친론에 대한 개요,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육친론 깊이읽기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는, 사주를 보는 방법은 그 격국, 기륭을 보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륭을 보는 것, 혹은 뭐 돈을 많이 버냐, 내가 얼마나 출세하냐는 사주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묻고자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는 그 프로 혹은 고수, 고급자가 될 수 없어요. 사주는 이 육친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육친은 이제 사주에 있어서 육친이라고 하면 재관인식이잖아요. 재관인식, 비겁 이렇게 6개인데 재관인식, 비겁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게 부모, 형제, 처자와 같다고 했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부모, 형제, 처자를 사주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실력자가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언제 돈을 벌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쪽집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출세합니까? 출세 못해요. 이게 더 잘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출세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럼 사주를 왜 보냐? 사주는 그 사람의 명이 기록돼 있다. 명이. 그래서 그 기록된 명을 읽어내는데, 그래서 그 운명을 알려주고 그 운명과 그 사람을 화해시키는 공부인데, 그럼 그 사람의 명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대개의 경우 제가 볼 때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거는요, 다 여러분의 불행과 행복은 여러분 그 반경 2m 이내에 있어요. 예?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경 2m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옆자리에 앉아있는 상사라든지 앞자리에 있는 그 부하라든지 혹은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잖아요. 딱 2m 안에 있는 사람만 관리하면 돼요. 그 2m 안에 있는 관리해야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명예에 적혀 있다. 그 육친이라는 이름. 그걸 보면 네. 그걸 볼 때 그게 써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면 언젠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육친론이라고 하면은 그 육친을 읽어내는 방법이고 그걸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럼 육친을 어떻게 읽어냅니까 하면 그거는 제가 말하는 궁성론이 됩니다. 궁과 성이 일치할 때 그걸 육친으로 봅니다.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패와는 상관없어요. 육친은. 네. 그 다음에 육친을 찾아내는 공부를 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씨를 가리게 됩니다. 네. 사주는 있잖아요. 씨를 가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태어난 씨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애를 한 7명 낳으면 얘를 언제 낳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근데 자기는 그 시간에 태어났다는 걸 확신하죠. 엄마한테 들었기 때문에. 엄마는 기억 못하는데. 네. 엄마 아빠는 잘 기억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농담처럼 한번 얘기했지만 애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진 시간이냐. 예? 그 애가 머리가 나왔을 때냐. 예? 완전히 나왔을 때냐. 탯줄을 잘랐을 거냐. 울음을 터뜨릴 때 도대체 시가 어떤 거예요. 예? 보통 또 여자들이 그 출산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나 제가 산부인과 의사랑 2시간 토론을 했는데 양수가 터지고 나서 보통 통상의 경우에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다 출산을 하는데 초사하는 경우에 4시간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난사는 10시간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양수가 바깥의 기운과 아이를 이렇게 차단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수가 터졌다는 건 이미
이 외부의 이 오행의 기운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근데 12시간 진도에서 나오면 이 새끼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네. 나와가지고 뭐가 거꾸로 나오면 다시 뭐 바늘로 찌르면 다시 들어가서 돌아가지고 또 나오다가 또 뭐 어떻게 되고 걸려가지고 안 나오고 머리가 껴가지고 막 뭐 있어가지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놈이 어떤 시간에 났다고 결론을 내야 되느냐. 그죠? 그거는 과학적인 일도 양단의 잣대로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언제 아느냐? 시는 그 귀숙지라고 돼 있어요. 적전소에.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자손궁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년도에 애를 낳는지를 보면은 자손궁이 동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걔가 몇 년도에 애 낳는지 알면은 걔 시를 추정할 수 있어요. 네. 또 형제 관계를 보면은 돼. 이를테면은 보세요. 임수일주인데, 예? 예. 임수일주인데 계묘시에 났다. 예? 진월 임수인데 계묘시에 났다. 그럼 얘는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계묘시에는 반드시 여동생이 있어야 돼요. 혹은 이복 형제가 있거나. 왜? 진토가 형제궁인데 진에서 걔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럼 제 형제로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가 태어났는데 여동생이 있습니까? 여동생 없는데요. 뭐 그럼 동생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얘는 계묘시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이밀주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밀주면은 신해시잖아요. 신해시인데 아이 그 장가를 갔어. 그런데 아들을 이를테면 병인년에 낳았다. 그럼 이 사람 신해시예요. 왜 신해시예요? 인해합하고 신금 시 간이 병신 합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은 거야. 그쵸? 그렇게 아는 거예요. 경술시면은 을경합하면 애를 낳겠죠. 그죠? 그럼 일단 을해년 그런 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합충으로 응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궁성론 육친론을 이해한 사람은 사주를 보면 시를 가려야 돼. 지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아이를 낳았습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예,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몇 년도 낳았습니까? 몇 년도 낳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난해 CG가 움직였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애들을 내가 몇 년도 낳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나는 그러고 나서 CG가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은 확실하죠. 그죠? 그 영문관 선생님 이야기는 그 본인이 기분 좋아서 저한테 술 마시고 해준 얘기가 그게 흔들려서 이게 안 맞으면은 그 사람 사주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시지가 안 움직였는데 시주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면 이건 걸 왜 하냐는.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공부를 뭐로 해요? 안 맞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한 번도 그 예외의 경우를 못 봤습니까? 한 번도 못. 아이들이 옛날에 6명, 7명 만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움직이죠. 궁금한 게 네. 어차피 이제 만약 올해 태어났다고 하면 전년도에 갈리잖아요. 아니 그럼 뱃속에서 죽은 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쓰리 쿠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명리는 여러분은 저에게 명리를 배운다는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이 명리의 비밀 중에 요만큼을 아는 거야. 그쵸? 이걸 다 알 수는 없어. 물론 시간이 여러분들이
수명이 길어가지고 앞으로 100년 더 공부한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대가 공부한 거를 전달받아야지만 자기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세대가 그럼 해놓은 걸 뭘 전달받느냐? 그런 걸 전달받는 거예요. 예. 시주가 움직일 때 아이가 낳아야 되고, 예. 일주가 움직일 때 결혼을 하고, 그죠? 월주가 움직일 때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주는요, 연주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 올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슬퍼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죽을 때 됐으니까 죽나 보다. 예. 부모, 그래서 육친에는 조부, 조모가 없어요. 예? 부모, 형제, 처자. 그럼 6개잖아요. 그럼 6개를 계산을 하면 어디예요? 월, 일, 시. 그래서 육친이야. 팔친은 없어요. 팔친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이 움직이느냐, 일이 움직이냐, 시가 움직이냐. 아니 근데 저는 시가 안 움직였는데, 예? 시가 안 움직였는데 애를 낳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경우에 내가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자야. 인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예? 예? 이밀주인데 무토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월에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인에 있는 거야.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은 지가 열심히 공부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게 그 소리예요. 앞 세대, 우리의 앞 세대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도 수백 년의 이 노하우를 축적받아가지고 예, 전해준 거를 거기에 이제 접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사제 교리를 자기가 유포했다든지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30년을 못 가요. 아무도 그 이론을 전승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를테면 CG가 움직였다라고 할 때 이 CG가 움직였다는 건 인에 있는 무토가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럼 거꾸로 거꾸로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론을 이렇게 딱 아예 말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를테면은 기가 있었다. 그럼 오다. 그럼 이 기가 관성인데 오에 묶여 있잖아요. 오가 움직이면은 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좌오충하거나 오미 합하거나 인호 회국하면은 기토가 움직인 거죠. 그럼 그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어떤 놈 저 유튜브에 와가지고 어떤 놈이 막 잔뜩 욕을 쓰고 간 놈 있어요. 왜 걔는 왜 욕을 쓰고 갔냐? 제가 간목일주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간목일주 예를 안 들어서 맨날 간목만 들으니까 얘가 이해가 안 된 거야. 간목의 짝은 누구예요? 기토잖아요. 간목의 짝은 기토인데 이게 일주면 이 자리에 기토는 못 오는 거 아니냐 이거. 가보라는 글자 외에는 어떻게 여기에 오가 여기에 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맞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인이 여기 있는데 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해는 별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를 회국하면 이 재성을 여기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술 중에 신금이 투과하면 얘는 마누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신은 술에 뿌리를 들었는데 인술이 회국한 이 재성에서 신이라는 깃발을 들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신금은 관성이지만 예, 제 눈에는 마누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궁성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친이라는 기본을 이해하고 이 육친이라는 기본의 바탕 위에서 궁과 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 하루 아침에 보이지 않아요. 계속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그냥 예, 한 사람 앞에 질문권을 카드를 2장씩 드리더니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2번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예? 예. 뭐 또 궁금하시면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 시간이 가면 다 보여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맞냐 틀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걸 이제 대전제로 하고 이제 첫 번째 명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9가지 열쇠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9가지 열쇠의 그 남자에게 인기 많은 여자와 채귀비라는 그 궁중부인이죠. 예. 두 사주를 아는데 허신을 불러다 쓰는 사주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이 여자 사주를 어떻게 순서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사주 첩경에 있는 사주 예를 들었는데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모든 사주는 아무리 육친이라고 하더라도 사주의 격을 봐야 돼요. 예. 격을 보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이 되냐 안 돼. 예. 그리고 일단 가늠을 해. 밥이 돼요? 어떻게 돼요? 쌀 있고 불 있고 솥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밥이 되잖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구나. 그다음에 세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금수가 세력을 이루었네. 금수가 세력을 이루어서 목화를 그러면 제어하는 사주인가를 보면 그런 사주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격의 사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은 뭐예요? 자수가 왜 이렇게 많아? 예. 자수가 있으면 허신을 불러야 되죠. 자는 오와 또 뭐를 허신으로 불러요? 예? 사를 부른다고 그랬죠. 추교사격 제가 얘기했듯이 오와 사를 부르는데 허신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서 써야 된다. 근데 이 사주는 묶었어요? 못 묶었죠. 그리고 허신을 써요, 못 써요? 예, 못 써요. 예, 그래서 그 크게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내격의 논리로 본다면 자월의 경금이니까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니까 그런 구결이 있으니까 병화를 써서 자월의 목적은 뭐예요? 자월이 되는 순간 신이라는 글자나 갑이라는 글자가 있어야겠죠. 신이라는 글자가 되면 신이라는 글자가 갑으로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고 갑이 있다는 건 갑이 얼어 죽지 않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병화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갑은 병과 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병화가 있네. 근데 뭐가 없어요. 무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뜨뜻한 방에서 얼어 죽지는 않지만 뭐가 없어요. 이불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여자는 그래 이불이 없어요. 여자한테 이불은 뭐예요? 아, 삼종지도 모르세요? 어릴 때는 이불이 누구예요? 부모. 커서는 남편. 나이가 들면은 자식. 그래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여성이 금수상관을 이루었는데 무토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시원찮고 나이가 들으면 결혼을 하면 남편이 시원찮고
나이가 늙으면은 누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는 평생 그렇습니다. 왜? 무토가 없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사주를 보면서 물어요. 저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취직해서 사람 노릇 할까요? 그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직장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역할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남편이 집에 안 와야죠. 문제가 생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꼭 그래요. 네. 양반집 자제가 아니어야 되고 양반집 자제라면 첩의 자식이에요. 네. 그런 겉으로는 좋은데 따뜻한데 꼭 그런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운명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흠이 있다. 남자면 어때요? 남자도 그래요. 네. 왜? 내격을 이루었는데 무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부동산에 투자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육친을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여자니까 여명은 이관이중이니까 남편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시죠. 이게 뭐예요? 궁.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 배우자를 찾아내는 가장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궁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 궁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예? 예, 자기가 잠자는 공간이에요, 공간. 예. 그 도둑놈이 이를테면은 경찰한테 쫓겨서 도망갔다. 도망간 놈은 어디 가서 잡아야 돼요? 모르세요? 에? 애인 집에 가서 잡으면 돼요. 꼭 애인 집으로 도망간대. 그 왜 애인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가 자리. 예. 그렇게 여자가 있는 데로 도망가. 꼭 거기서 신창원이도 여자한테 도망가 잡면서. 왜? 그게 궁이에요. 그게 인생의 비밀이야. 공간이 있다는 게 그 공간. 사주도 그 공간에서 찾아야 돼. 그 공간은 곧 진이라는 자리예요. 근데 진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진이라는 자리가 어때요? 그쵸? 자진합을 했어요. 자진합을 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병화라는 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화는 누구예요? 이 병화는 성이 되고, 예. 자는 뭐가 돼요? 합했으니까 이건 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성이 요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병화는 남편이 됩니다. 그럼 남편이 둘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한 명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관성이 둘인데 한 번 결혼했으면 그럼 제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병자와 병자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같은 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쌍둥이랑 결혼을 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면 쌍둥이 집에 시집을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 병자가 이 사람 인생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괜히 쪽집게 도사처럼 했다가 너 쌍둥이랑 결혼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는 막 그 때려잡는 게 아니라 묻는 자예요. 묻는 자. 이 병자가 뭘로 작동을 했는지 물어야 돼요. 그 병자로 작동할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남편이 병자생이라든지, 그죠? 혹은 그 남편의 일주가 병자일이라든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쌍둥이와 결혼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병자와 병자가 같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한 번 결혼. 예.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는 이 자수들이, 예?
자수들이 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관고잖아요. 이 진이 그 수가 다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누구예요? 연에 있는 자는. 이거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걔도 궁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자수는 누구예요? 그건 애인이에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고라는 자기의 수고, 진토라는 수고 속에 자수라는 애들을 다 모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많은 거예요. 그걸 금수왕양의 화가지녀라는 구결이 있잖아요. 이게 금수왕양의 화가지녀에 해당돼서 이석영 선생은 물장사를 했다고 했고, 이 사주첩경에 예시된 이름은 이 여자는 호텔 마담이었다는 거. 또 호텔 마담 내가 지금 뭐가 호텔 마담인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호텔 마담이 도대체? 가오 마담은 그 카운터에 서 있는 게 가오 마담인데 호텔 마담 뭐지 뭐 호텔에서 경영하는 레스토랑 뭐 술집 마담이겠지 뭐. 예. 그런 화류계에 종사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관명이다. 예? 금수상관의 희견관성이니까 관명이다.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봐야 되는데, 예. 남편은 병자라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병화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돼. 병화는 여기서 이제 구결 제가 늘 알려드리죠. 구결 그 12운성의 구결이 어때요? 금인 화토해 목신 수사순. 금은 인, 화토는 해, 목은 신, 수는 사가 절지라고 했죠. 태절지. 그러니까 금인 화토는 해니까 얘는 자수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절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아주 근이 없고 무력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뭘 해야 돼요? 무력해야 된다. 예, 남편이 무력해서 여자가 생업의 전선에 나가서 사는 사람. 그, 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이제 병화가 허신사화를 그러면 불러오면 녹신을 삼으니까 그러면 허신사화를 불러서 만약에 묶었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국회의원이야. 네? 장관이야. 정경부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불렀는데 그 사화를 묶었어요? 못 묶었죠. 그 남편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A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A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야 왜 복집 사장 이런 사람들이 뭐 검사장 이런 사람한테 막 울면서 전화하고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최동욱이가 검찰총장 잘 다니는 복집 사장이 여사장이 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쑥스러우니까 이게 최동욱이 아들이라고 뻥치다가 나중에 언론에 들켜가지고 그죠? 예, 그 최동욱이 검찰총장 잘렸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최동욱 아들이 아니고 그냥 그 복집인가 그 술집 사장이 난처해서 그냥 아무나 애비 이름을 댄 건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여성이 된다는 거죠. 허신을 부르긴 불렀는데 그걸 육친으로 취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여명의 사주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명의 사주를 감명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남편을 허신으로 부르면 안 돼. 남자도 똑같아. 마누라를 허신으로 부르는 놈은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친을 허신을 부르면 안 돼요. 왜? 마누라는 진짜 있어야지. 관념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진짜로 밥 해줄 남편, 빨래 해줄 남편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것이지. 예. 있는 둥 없는 둥 남편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친은 허신을 불러다
쓰면 오히려 좋지 않다. 제 관점에서. 여기에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 격이 크다. 격이 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명이 금수왕양의 화가지녀가 돼가지고 병화라는 편관을 취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폭 마누라가 되거나 술집 마담이 되거나 뭐 등등 어쨌든 병화가 있다는 건 이 사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를 이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부리는 관으로도 볼 수 있어. 웨이터 형들. 예. 원래 이 여자의 남편은 자자가 불러오는 오화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관이잖아요. 얘는 편관이고. 여기다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이 아이의 자손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여자의 자는 여기 식상이 자손궁에 있네. 그 요게 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명은 관성과 식상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관은 누구예요? 남편이고 식은 누구예요? 자식. 근데 이 사주는 남편과 식상이 같은 주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남편이 튼튼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튼튼해야지 애를 낳지. 그쵸? 근데 얘는 문제가 어때요? 절지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튼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쵸? 근데 그 모습이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낳기 어렵거나 낳아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 시그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읽는다는 것은 시그널을 읽는 거예요. 그쵸? 그 시그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리 실력이 늘고 싶으면 명리를 더 잘 알고 있으면 고심고심해서 이 사람이 왜 물에 빠졌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왜 애를 못 낳는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구였는지를 대해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가끔 영문관 선생님이 해준 농담 얘기해 줬잖아요.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누가 젊어서 과부됐다 그러면 열일 제쳐도 가서 사주부터 보라고. 근데 그거는 그 여자 사주에 이 여자가 과부된다고 청산과부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성의 모습이 어땠는데 그게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좀 이야기가 다르죠. 예. 과부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과부사주 비슷해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무력하거나 술을 먹거나 해서 자기가 돈 벌러 나간 걸로 구현이 됐고 그 남편과 식상의 관계가 그래서 아이를 낳기 어렵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걸로 구현이 됐고 또 하나는 관성과 식상이 있는데 식상이 많죠. 식상이 많은 게 그러면 뭘로 구현이 됐느냐. 그래서 양아들이 100명이었대. 왜 가끔 우리 보면은 왜 동네 건달들이 전부 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쵸? 그런 여자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시키고 막 자기가 하면 뭐 일 있으면 맨날 부르고 그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제 진짜 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인데 걔도 막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죠? 막 개 부르듯이 부르고 막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부려먹는 그런 그 판문 파탈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몇 명 만나보셨을 거야. 이 여자가 그런 사람, 양아들이 100명. 그러니까 이 자수가 많은 거예요. 남편성이 약하고 식상이 많은 게 그런 형태로 구현된 거죠. 이 여자에게. 네. 아이를 얻기가 어렵고 아이가 크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게 또 하나 양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병자와 병자가 복음이지만 엄연히 자진회국, 자진회국이 다르니까 첫 번째 결혼해서 2명의 전처소생이 있고 본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을 수 있죠. 근데 오지랖이 넓어서 전처소생의 애까지 총 4, 5명을 자기가 키우게 된 사주로도 구현될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뭘로 구현됐느냐는 예단하지 말고 그 간명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뭘로 구현됐는지를 찾아내면 그 사람의 일생 그리고 그 여자의 그 간명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 왜? 자, 요게 그 사주첩경에 나오는 사주. 요게 채귀비라고, 예? 명리정경의 비천농막격이라고 나오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그죠? 똑같죠? 병자 병자 똑같은데 자자자가 있으니까 누굴 불러요? 사나 오를 불렀죠. 오를 불러서 이 사는 묶을 데가 없고 누가 있어요? 오를 어디다? 미에 묶는다. 이 여자는 허신을 불러서 묶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격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귀비가 되죠. 이 여자의 그럼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 병화냐?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자자가 불러오니 허신 오화가 그죠? 이 정화와 오화는 같은 거잖아요. 이게 남편이야.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커졌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부귀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허신에 묶어서 사주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저 오화는 이 여자의 남편이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을 허신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남편은 나만 부려먹고 나한테만 돈을 줘야지 남편이 수십 명의 여자에게를 먹여 살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분은 허신을 남편으로 삼아서 남편이 황상폐하야. 예? 그 황제는 여자가 몇 명이에요? 수백 명까지야 되겠습니까? 뭐 수십 명 되겠지. 그 수십 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허신으로 불렀으니까 만나 뵙기가 쉽지 않죠. 남편한테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을 허신으로 부르면 이런 결과가 나요. 예. 그렇지만 엄청 크죠. 명리정종에는 병화가 2개 있으므로 복력이 다소 가면서 귀비에 그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화를 불러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병화를 불러서 썼다면 그런 이야기 혹은 병화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남편이 오화라면 이 병화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얘는 내관. 왜 중국 사극 보면은 이제 중전마만 압수하면 옆전마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내시들 있잖아요. 그 자기가 부리는 직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첩경에 나오는 이 호텔 마담하는 사주하고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허신을 묶어다 쓴 사람은 황상의 애첩이고 허신을 못 묶은 사람은 호텔 마담에 양아들이 100명이 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신을 불러다 쓰면 제가 귀해진다고 그랬죠. 이 증상서라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자자가 누굴 묶었어요? 오화. 오화를 어디다? 인에다가 묶어서 그래서 정승이 됩니다. 그럼 이 사주도 자자자인데 이 사람은 왜 얘는 안 돼요? 얘는 오화를 불러야 되는데 오화가 있어서 전실됐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면 안 돼.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거지. 군비쟁제격이 되고.
보이지 않는 거를 써야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하면 이상하네. 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장사꾼은 안 보이는 걸 파는 사람이에요. 예? 천국행 티켓을 판다든지, 극락행 티켓을 팔아야 생산을 안 해도 무한정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최대 작품은 예수제라는 거예요. 예수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절에서 예수도 팝니까?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이제 불교의 교리에 49제를 하잖아요. 제를 지내는데 그거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살았을 때 4년에 한 번씩 미리미리 해두라는 거. 염라대왕한테 미리 잘 얘기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죽기도 전에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4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천국행 티켓을 파는 것보다 더 뛰어난 종교적인 천재 작품. 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한 또 하나의 위대한 상업 전선은 공천장사래요. 공천장사는 뭐냐면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국회의원 자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공천하는 티켓을 파는 거야. 그래서 당선이 되면은 내가 공천을 해줘서 된 거고 떨어지면 네가 잘못해서 됐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죠? 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생산 안 해도 되고. 네. 한국이 전 세계 인류 문명에 기여한 거는 예수제와 공천장사 두 가지를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누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허신도 그래. 보이지 않는 걸 팔아야 무한히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유한한 거 삼성전자 반도체는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팔게 되면은 커지는데 허신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기비의 사주와 호텔 마담의 사주의 크기는 허신을 불러서 묶느냐 묶지 못하느냐의 모습에서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거지는 예? 어떻게 해요? 증상서나 거지는 종격 아닌가요? 어떤 게요? 어떤 게 증상서. 종격인가? 증상서 종격이냐고요? 증상서. 아니야. 네. 종격이라는 거는 종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건 왕수를 인으로 왕수 시설 하니까 종격은 안 돼요. 그리고 굳이 종격을 여러분들 종격에 너무 늘 매몰돼 계시는데 그 종격에 매몰됐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종격은 기명이라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일간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일간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가 나와요. 근데 증상서 같은 경우는 종격이 된다면 종왕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건 아닌데 종왕격이 된 다음에 종왕격이 세력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사주는 종왕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을 이룬 모든 사주들은 세력을 이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냐? 그 운과 아무 상관없어요. 원국에서 허신을 불렀기 때문에 커졌다는 거예요. 자, 또 뭐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 네. 다 되셨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기생사주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 사주는 별 해줄 얘기가 없어요. 장가도 한 번밖에 안 갔고 애도 한두 명밖에 안 낳고 부모님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커서 부모님이 또 한 7, 80까지 다 사셨고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잘 다녀서 처자식을 봉양한 사람 사주는 공부할 게 없어요. 아니, 이혼도 한 5번씩 하고 첩이 한 3씩 되고
예? 그래야 이제 그 명리 교재에 등록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라. 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사주는 이 교재에서 다룰 만큼의 특성이 없어요. 예. 예. 이 사람 기생사주인데 기생사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기생사주는 어때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째, 예뻐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러니까 기생사주라고 하는 순간 일단 예? 예쁜지 안 예쁜지를 사주에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주가 예쁠려면 그러니까 예쁘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꽃 같아야 돼. 예? 그리고 뚱뚱한 여자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예. 날씬하고 그죠? 예. 날씬하고 얼굴도 화사하고 예. 밝고 화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꽃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을목이에요. 을목이 뭘 해야 돼요? 병화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을목이 병화를 만나서 꽃을 피우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하죠. 을병계라는 글자가 천간과 지지의 구조 속에 나오면 그 여자는 예쁘다 안 예쁘다? 예뻐요. 근데 을병계가 더 예쁘려면 언제 꽃을 피워야 돼요? 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아주 그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매화가 이제 피었다가 지금 이제 막 지는 계절 매화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 안 필 때 펴서. 그러니까 예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겨울에 피어야 돼. 겨울에 꽃이 안 피니까. 근데 겨울에 피는 꽃은 시원찮아요. 그 건강해요. 시원찮죠. 그런데 왜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려면 해자 축월의 을병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뻐요. 근데 박보가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봄에 이렇게 확 펴야 제 계절을 만나야지. 그때 이제 일간이 을목이에요. 을목이 꼭 아니었대요. 네. 봄에 피면은 지가 잘났죠. 네. 그리고 그 비련의 여주인공은 비련의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갑자기 대하지 막 보면서 막 질질 짜고 울면서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가 뭐 고시 합격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지 이쁘고 잘 나가지고 다 가졌네 뭐 아이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죽어도 젊은 여자가 죽은 거 다 아까워하잖아요. 심지어 칼기를 폭파시킨 마유미는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이지 말라 그런 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그 마유미가 나중에 책도 썼는데 이젠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책 제목이. 예? 그게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주 1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나 가끔씩 한국 사회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쁜 여자가 비행기를 폭파시키면 괜찮아요? 공산당 김일성이가 밉지 마유미가 무슨 죄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뒤에 마유미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가 예쁘려면 한겨울에 을병계 구조를 가진 여자가 예뻐요. 박보계. 네. 그래서 더 막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거죠. 네. 이 여자 사진 딱 보면 어때요?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네. 절세 미녀인데 축월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제 일단 이런 거야. 뭐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거나 뭐 했다가 술 먹고 막걸리 몇 잔에 이제 이 여자를 기방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소녀실 한 11살 12살 때 팔려가지고 거기서 뭐 장구 치고 노래하고 등등등 해서 해가지고 서울 장안의 유명 기생이 됐다가 어느 뭐 대감댁에 뭘 어떻게 돼가지고 첩으로 갔다가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쁘죠. 사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어요. 딱 가련한 미모의
미인방명형이다라는 거. 이제 저기 얘가 뭐 여러 가지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축월에 해자 축월에 수왕지국이죠. 엄동지절에 천한지동이라 하늘은 춥고 땅은 얼었는데 거기에 을목이 병화를 만나서 숨통이 튀었어요. 그래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오래 가요? 네, 오래 안 가죠. 자평진전식으로 한다면 수왕지국이라고 한다면 이사주가 수왕지국으로 한다면은 병화와 어딘가에 무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무토가 없기 때문에 왕수를 제어해 주지 못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병화로 을목이 병화를 봐서 꽃이 피어서 향배를 병화로 잡았는데 운이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갔네요. 그죠? 평생 운이 자기를 따라주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그 미모는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도 그 연예인들 그 뭐 20대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 뭐 좀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 그죠? 김부선처럼. 김부선도 그 엄청 그 박복한 사람이 그죠? 예. 그 김부선이가 광화문에서 연설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 김부선 사주도 언제 그 사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예. 하여간 그 제가 말하는 그 이 여자가 왜 기생이 되었는지, 그죠? 왜 박복한지, 그 제가 지금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구조예요. 딱 연애 비련의 여주인공 스타일이 딱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 구조가 된 여자들은 그래요. 네. 자 이제 이건 이제 육친론 시간이니까 육친을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여자를 권번에 기방에 팔아먹은 아버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이 여자는 일단 보면 을미일주네요. 을미일주. 을미일주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갑진일주하고 을미일주는 굉장히 특이한 사주예요. 왜? 목은 근을 내려야 돼. 목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얘 수기가 있어서 활목이 됩니다. 이건 기본인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나무가 뿌리를 물에 내리는 거예요. 흙에 내리는 거예요. 흙에 내리는 거잖아요. 흙에 내리는데 아무도 흙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토일주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토일주는 기본적으로 해서 희생적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목이 예쁘려면 병화와 개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병화와 개수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그 뿌리는 흙에 내리는 거죠. 그런데 갑진일주와 을미일주는 자기 좌하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근을 갑은 진중의 을목에게, 을은 미중의 을목에게 직접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 토에다가. 그러니까 이 화분에 을미라는 건 화분에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면 이 뿌리를 충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갑진일주와 을미일주는 활목이 되는 순간 절대 좌하를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화분이 깨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주는 딱 봤는데 을미일주인데 어떻게 됐어요? 옆에서 충했어. 그쵸? 그 충한 놈이 누군지를 보면 돼. 이 충미충인데 이 충미충이 얘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충미충이 있는데 그쵸? 이거는 부모궁이잖아요. 그쵸? 부모궁에 있는 재성과 인성이 쟤는 아버지고 이는 어머니일 건데 재성은 아버지고 인성은 어머니니까 부모궁의 축도 얘는 뭐예요? 재죠. 그러니까 이 축은 누구예요?
아버지. 걔는 누구예요? 어머니. 근데 축이 일단 자축 회국을 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축미충이 그렇다고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운에 의해서. 네, 응하는데 그냥 축미충의 모습이 있고 그럼 이 계수는 누구예요? 네. 어머니잖아요. 축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어머니인데 계수가 어머니가 되니까 자축이 아버지랑 그러면 자축합했죠. 네. 근데 여기 임수가 있네. 임수는 누구예요? 그거는 큰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 좀 쓰신 분이야.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아마 후처였을 거예요. 네. 첩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뭐 하여간 아버지가 다원이었을 거고, 근데 그게 첩의 자식일 수도 있고, 네. 후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보면 나와. 그걸 먼저 맞추려고 하면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충미충. 그래서 그 미토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여러 명 있었던 사람. 혹은 그런데 계수가 자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계수는 이렇게 자에 기록도 하지만 축은 반록지죠. 근데 충미충이 있다는 거는 부모와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 나쁜 게 나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부모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부모와 나의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게 써 있는 거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나를 기방에 팔아먹는다든지 네? 나이 든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든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맨날 팼다든지 네? 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병관을 했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봉사처럼 뭐 고양미 300석에 팔았다든지 네. 그런 모습이 이 사주에 보면 되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 수는 어떤 거예요? 엄동설안의 그 추위의 본질이 수입니다. 그 수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춥게.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는 다 됐고, 그 다음에 남편을 우리 찾아보자고요. 김은실 선생님, 남편을 찾는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궁. 요 궁에서 찾으면 돼. 궁을 딱 찾는 순간 남편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충이야.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축에 있는 게 근데 축인데 궁에 들어옵니까? 아 당연히 들어오죠.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놈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내가 뒤통수에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가 성립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싸우다가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 왜? 충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충입이에요. 합만 되는 게 아니라 충도 관계가 있어요. 충미, 남편의 축중의 신금이 나의 좌우로 충입하는 경우죠. 충입하면은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빨라. 그런데 또 헤어지는 속도는 사랑에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겠죠. 어쨌든 남편궁이 충입하는데 축중의 신금이 그러니까 남편이죠. 축중의 신금은 을목이 제일 싫어한다. 이전 최하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남편과 나의 사이가 별로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남자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기 어려워.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신금이 하여간 충미충 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주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축이 충도하지만 자와 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가 이사주에 있어서는 여기로 와 있는, 그쵸? 방향이 축이 자로 가서 이 자가 복음으로 여기 와서 나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남자와 나의 관계가 잠이 천이라는 거죠. 그죠? 네. 여명에게 있어서 식상은 생식기예요. 네. 남자에게 있어서 식상은 직업이고 재주인데 여자에게는 미모, 매력 이런 걸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합살격이 왜 격을 이루냐면은 여자가 그 미모로 남자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럼 이 남자가 벗어나져요? 못 벗어나요? 나라를 들던데도 항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사랑하는 여인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굴 다 선택해요? 왜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기의 미모로 남자를 붙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상관합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합살의 문제로 보면 이 여자의 상관은 병화잖아요. 그쵸? 병화가 신금을 이렇게 합해서 놓아주지 않으면 상관합살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금은 어디에 있어요? 여자 축에 있죠. 축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좌축으로. 그죠? 그런데 잡는 모습이 병신으로 딱 잡으면 정말 자기 남편을 잡는 건데 이 여자는 병화의 아래에 있는 걸 좀 이상하게 잡았죠. 느슨하게. 그쵸? 그 느슨하게 잡힌 게 보이세요? 완전히 꽉 잡으면 이건 자기 남편이 돼. 그 남편을 막 이렇게 막 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여자는 병화의 밑에 있는 자수를 잡았더니 이 남자가 완전히 통제가 안 돼. 옛날 그 1900년대 그 우스갯소리 유머집이 있더라고요. 1900년대. 그래서 제가 고서방에서 구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양반집 자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마누라가 무서운 사람하고 어떤 대감이 술 먹고 지중에 무서운 사람은 저 빨간 기둥 밑에 쓰고 마누라 안 무서운 사람은 이렇게 파란 기둥 밑에 쓰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마누라가 무섭다고 그래서 빨간 기둥에 가서 섰대요. 근데 한 사람만 마누라가 안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파란 기둥에 가 있대. 그래서 대감마님이 그 양반집 자제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대단하다 마누라가 다 무섭다고 솔직하게 저 빨간색 가서 섰는데 너는 어떻게 용감하게 마누라 안 무섭다고 파란 데 갔냐? 그래서 마누라 안 무서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놈이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섰다 그러네. 그게 상관합살이야. 예. 근데 이 여자는 상관합살이 안 되고 느슨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모로 여러 남자를 통제합니다. 느슨하게. 이 축은 그러고 보니까 금고죠. 네, 금의 고야. 숨겨져 있는. 근데 금의 고인데 여기 들어갈 금이 이 사주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슨해. 남자를 통제하는 방법이죠. 여명이요. 식상으로 관성을 통제하는데 여명이 통제하는 관성이 느슨하면 시집을 못 가요. 근데 이렇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여자들이 많은 남자들 중에 한 남자를 이렇게 딱 자기 말 잘 듣는 남자를 하나 찍어가지고 시집 가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으로 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관을 통제하는 방식이
강해 상관합살처럼 그렇게 예? 남편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하지 옆에 섰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말 안 들으면은 그 여자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주는 관성을 다루는 모습이 너무 느슨해. 그래서 남편이 없어. 자, 자손궁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남편까지 받고 이 여자의 식상은 시지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네 여기 병화. 네, 이게 식상이네요. 식상이 있으니까 자손이 있으니까 이 식상이 자식으로 작용을 하려면 관성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 식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관성과의 관계는 느슨하고 그죠? 병화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때요? 태절지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기가 어때요? 어려워. 이석영 선생은 자손이 수에 꺼져서 어찌 자녀를 득할 수 있냐. 만약 자녀를 득한다면 안맹자녀가 염려된다. 그랬는데 안맹자녀가 염려된다고 한 거는 병화가 절지않죠. 병화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자식의 눈이 멀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너무 내가 볼 때 오바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식의 모습이 병화인데 그 병화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그건 쓰지 않았는데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식이 있었으면 얘는 혼외자예요. 왜 혼외자예요? 남편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 남편이 낳은 충입하고 그죠? 이 축은 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가 나에게 이렇게 건너뛰어서 복음으로 응한 거니까 내 남편이 아니라. 그쵸? 이 육합은 너무 완전한 결합이잖아요. 내가 합하는 이 축초는 미라는 걸 거쳐서 충미충으로 깨진 상태에서 나랑 합하기 때문에 정식 결혼한 게 아니라 혼외자예요. 만약에 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원인군까지 했는데 그럼 이 여자가 사주를 보러 왔어요. 네? 지금 현실에 와서 이 여자가 왔다. 그럼 이 여자는 먼저 뭘 물을까요? 네?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겠어요. 젊을 때 30쯤 왔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요? 말아야 된다고? 김은진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오늘 이 여자 사주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여자 시집 저는 언제 시집가요?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는 조언이잖아.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은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인데 결혼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처옥 자세라 제가 잘 쓰는 거예요. 마누라는 감옥이고 자식은 족쇄라는 말이 있어요. 네? 다른 감옥은 다 출소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마누라라는 감옥과 자식이란 족쇄는 출소가 안 돼. 근데 바로 옆에 온 여자가 지금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바로 말을 바꾸죠. 결혼을 하면 불행해. 하지도 못할 거죠. 혼인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야기는 그럼 저는 남자가 없습니까? 아니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축이 자와합하는데 그 똑같은 모습이 나니까 이 여자의 인생에 하늘이 이 여자를 세상에 보낼 때 이 여자의 역할은 뭐예요? 첩사주라고 기생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하고 있으면 된 것이지. 예. 뭘 밝음의 세계로 나가려고 그래. 왜 밥해주면서 살려고 그래. 예?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문에 있을 텐데
그 세상의 여자는 말이에요. 영문관 선생의 말에 하면 처라는 종류와 첩이라는 종류가 있대. 요 처라는 글자 요 위에 이거는 일사가 줄어든 자예요. 요게. 예? 그러니까 마누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라는 것. 일하는 여자야. 밭에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내가 농사하면 밥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이 처예요. 첩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이렇게 설립자잖아. 서서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여자야. 여러분은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 여자를 다 좋아하지 누가 막 손 다투고 막 억지같이 막 네, 호미질하는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임자생 을미일주는 처예요? 첩이에요? 팔자가? 첩이에요. 네. 첩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나쁘냐 좋다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인간 세계 이야기고 하늘이 이 여자에게 준 명이 예쁜 대신 첩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 거꾸로 이제 그 귀납적으로 해결하면 못생긴 여자는 다 처가 되면 되고 예쁜 여자는 첩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들은 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저기에서 유불석이격은 해당되지 않나요? 유굴성이격이에요. 유불석이격은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여자 예쁘고 돈 많은 남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 번만 손 한 번 만져보겠다고 매일 굽신거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자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 많아요. 네. 잘 나가. 근데 그냥 남편이 그렇다는 거야. 네. 자,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주가 지금 우리 한 기생이고 요 유굴석이격이죠. 묘월의 을목이 병화와 경자시를 만나서 을일주가 병화시를 만나면 유굴석인데 유굴석이격이 되려면 귀하게 되려면 이 병화 식상의 방향이 결정돼요. 아까 이사주는 이 식상의 방향이 결국 여명에 있어서는 상관으로 칠사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칠사를 제어하는 방식이 자축합이잖아요. 느슨하죠. 이사주는 어때요? 칠사를 제어하는 방식이 딱 잡았죠. 그러니까 칠사를 잡았어. 그러니까, 예. 이 칠사를 잡아서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죠. 안 놓아주신 대신 이 칠살 권력을 농단하는 사람이 된다. 남자에게 선출 요새로 치면 선출직이나 그런 검사 이런 게 됩니다. 상관 합살격으로. 근데 이 여자는 상관 합살이 됐어요? 안 되죠. 병화가 절지에 앉아서 임계수에 극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격이 떨어진다. 이 차이까지 구별하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강 신약이 뭐 상관 합살을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상관 합살의 모습이 어떻게 톱니처럼 물려가지고 이거를 이 상관이 통제하느냐를 봐야 격국의 대소를 보게 된다. 똑같은 유굴석이도 하나는 기생하고 있고 하나는 최순실되고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내가 볼 때는 그 상관 합살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사주를 구하면 정확한 사주를 구하면 제가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기생사주에서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그게 어떻게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생사주가. 그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그 해설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떻게 남자가 많은지 보이진 않아서. 이 축이 금고 아니에요? 금고. 금의 고. 그 신금 안에 하나 들어있잖아요. 신금이 하나 들은 게 아니고 금의 고라는 거잖아요. 금이 관이잖아요. 관고인데 이 병화 밑에 있는 자축의 합으로 그 금고가 열려 있잖아요. 고가 열려 있는데 내가 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남자를 만난다. 느슨하게. 그러니까 남자가 많죠. 이 축과 나의
관계는 축미충이죠. 요거는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상관을 통해서 만나는 남자는 좀 다른 거죠. 정상적인 여자는 상관을 통해서 합사라는 이게 남자가 돼. 근데 얘는 이 축고를 상관의 밑에 있는 자로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혼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혼의 관계로 병화를 통해서 축토와 느슨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은 여자는 병화를 통해서 만나는 통제하는 식상과 관성의 관계가 딱 물려 있어요. 그 옆에 이 병자일주 조화원역의 상관 합살격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상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통제하는 관이 이렇게 딱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여자가 자기가 통제하는 남자가 하나라는. 그리고 그 하나를 지독하게 통제하죠. 근데 이 여자는 상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남자의 짝이 축이라는 암관이죠. 암관과 하고 있는데 이 암관이 금고인데다가 자축합이 나랑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한 걸 비슷한 걸로 하고 느슨하게 하고 있다. 그런 건 나쁘게 얘기하면 물란한. 근데 이 여자는 직업이 그거니까 뭐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